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9월 1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바짝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은 시장은 수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올라가면 SK 하이닉스조차도 끌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 이걸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이렇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없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제한된 수급 속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시장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만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인데 그나마 그래도 지수가 상승해서 마감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시장 끝난 상황들 좀 보도록 하지요. 자, 유가증권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8.66포인트 밀려 내려갔는데 역시 2차전지,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2차전지, 조선주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국인이 3,695억을 순매수했는데 IT, 삼성전자 쪽으로 다 몰렸을 겁니다. 기관은 2,175억 팔았고요. 코스닥도 어제하고는 또 수급이 다르잖아요. 외국인까지 같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은 오늘 3원 떨어졌습니다. 1318원 80전. 중국이 일단 지준율을 내렸죠. 6%에서 4%를 내리면서 뭔가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국제유가는 바짝 올라갔어요. 2달러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 오펙 쪽에서 이제 감산 연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수급 먼저 보면 아직까지 오늘 하루 샀다고 해서 외국인이 산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네 자릿수를 3일 연속 찍어야지 수급이 바뀐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래 되면 투자 심리가 이제 과열로 들어갑니다. 70이 됐어요. 70이. 예, 야, 70인 상태가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70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2차전지 이쪽을 좀 매수해오다가 오늘 다시 이제 순매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업종별 수급 동향을 보면 IT 쪽으로 다 몰렸잖아요.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차트를 잠깐 보면 여전히 61동 평균선, 이게 넘어가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보름 정도는 옆으로 길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주봉도 그렇고 월봉이 이제 9월 새로운 월봉이 시작됐는데, 일단은 요 MACD가 좀 죽네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 저기 그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급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6% 올라갔어요. 우선주가 5% 올라갔고, 나머지들은 뭐 벼락 맞았잖아요. 그렇죠? 현대오토에버,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제철, LG생활건강, SK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물산 뭐 정도입니다. 밀리는 것은 하나오션이 많이 밀렸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는 2차전지죠. LS 삼성중공업, LG 일렉트릭, SK 바이오팜 다 밀려 내려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나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 이건 반도체 소재 장비 이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밀리는 것은 파마 리서치, 팩트론, 포스코 DX, 큐렉소, 엠로, 에코프로 등등등등등등. 그 사이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싹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도 보면 반도체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소재, 전공정 장비, 반도체 설계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반도체는 올라갔고 조선주들 죽었고
콘텐츠 죽었고, 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주변 자금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가수요가 높은 수준에 있어요.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해지면은 아마 버티지 못한 매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가 이제 단기적으로 또 바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제유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산 연장. 이럴 땐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저기 이야기하긴 했지만 4원 정도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만기가 어떻게 되냐? 9월은 7일이니까 9월 14일이 동시 만기가 되겠군요. 9월 14일이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 오늘 금리는 대체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경계지표 나오는 것들 보면 결국은 이제 졸트 구인이라든지 그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좀그 부진하게 나왔고, 어제 이제 PC 전년비 근원 PC죠. 이게 지금 4.2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PC 전년비도 3.3. 그러니까 더 떨어지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겠군요. 비농업 취업자 수 등등등등 실업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요즘에 미국 좋다. 경기가 온 저기 그 동네 전부 다 저기 이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봐야 되겠죠. 코스피 7만 전자 없고, 그렇죠? 소폭 상승, 하이닉스는 하락했다.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공급 소식에 6% 급등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을 맺게 된 것이 SK 하이닉스는 합체인데 뭘 했느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급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라갔다. 그래요. 요즘에 그 엔비디아랑 발만 거치게 되더라도 그냥 뭐 올라가는 거니까, 아무튼 다행이죠. 그래도 멀어단 살아있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커지는 9월 위기설. 이제 9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 9월 위기설의 이제 이 근원은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원리금 저기 이 상환이 있어야 되는데 원금 상환은 미뤄주고 이자만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상환 유예키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간에 확산되는 이른바 9월 위기설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급히 진행을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그렇죠? 관련해서 금융권 등에서는 올 들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대출 규모가 크고 외부 위기에 취약한 부분을 대상으로 행해진 정부 유동성 지원 만기가 9월 입증되면서 채무 불이행이 집중되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좀 연장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좀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때 이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걸 이제 뭡니까 재난지원금 식으로 줬어야 되는데 이걸 대출을 주고 해가지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빚은 자산이 되지 않고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중국이 깜짝 지준율 인하 하면서 위안화 강세를 보였다. 예. 장중 우리나라 환율은 1310원대로 하락했다. 인민은행은 외환 지준율을 6% 4%로 인하했고 8월에 차이 신제조업 지수는 51.0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 지준율을 6% 4% 갑자기 인하했다. 15일부터 시행되고 외환 지준율 인하는 시장의 외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위안화를 지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기 8월 고용 보고서도 대기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맞다 보여지고 맹모추는 게임주 하락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역성장 추세가 마무리 국면에 와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게임 시장의 약세, 글로벌 경쟁력 저하, 신작 공백 등 개별 국내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자유롭게 창작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게 뭐 저기 정말 글로벌 탑이었죠. 근데 우리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뭐 거의 전체주의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방송은 장악당했고 사람들 저기 2분 전부 다 재갈을 물려놓고 저도 저기 좀 뭡니까 쪽발이들 척살해야 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경고를 2번이나 먹었어요. 그게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쪽발이 척살 이제는 저기 공자님 말씀처럼 점잖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 이제는 행동을 보일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페이스북으로부터 2번 욕을 먹었어요. 내가 뭐 페이스북 못하면 죽습니까? 이 등신들이 아주 하는 짓거리들이 웃겨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이제 코로나19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 할 시간들이 좀 줄어드는 건 맞고 하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창작에 열풍이 불어야 되는데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 창작이라고 하는 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렵게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MSCI 지수 리밸런싱 이거 이제 1년에 4번 있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지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금융수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에 다음 주 하지 뭘 차주까지 국내 ETF 시장은 MSCI 밸런싱, 리밸런싱 이후 편입으로 외국 투자금이 유입이 기대되는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제일펜터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관련된 2차전지, 조선, 엔터 관련 ETF들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그죠?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두산 테스나, EM텍, 엠로, 기가비스, 하나기술, 인터플렉스, 이수 스페셜 메디컬, 이수페타시스, 프로텍, 탄메트리얼 등등등등 이런 것들 큐렉소 등등등 편입되는 거. 그렇죠? 반면에 편출 에이프로젠, 대성홀딩스, 한미반도체, 헬릭스미스, JYP 엔터테인먼트, 서울가스, 성광 이런 것들은 편출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저기 계속해서 뉴스 나올 거예요. 어떤 것은 편입되고 어떤 것은 편출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걸 이제 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 오늘 시장의 핵심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시세 연속성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시세 연속성. 그죠? 삼성전자의 시세 연속성이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또 해결돼야 되느냐? 다른 것들이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삼성전자 혼자만은 못 간다. 삼성전자 혼자만은 못 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박자를 맞춰줘야 한다면 수급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기왕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아마 순매수가 이어지게 되겠지만 이것이 다른 쪽으로도 흘러넘칠 수 있는지를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참 하나씩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8월달 한 달 내내 또 수고하셨고 희망찬 9월이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